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잠실 즉 송파의 지역구와 그 다음에 청담동, 그 다음에 이제 강동 14군데에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랐어요. 수능시험 보러 갔는데 야 시험지 없어. 너 시험 보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시험지 모자라. 이런 일이 지금 투표 현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선관위 이 해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한 50% 했기 때문에 50% 정도만 인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 선거가 최저 투표율이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종이 그거 찍어서 나중에 폐기하면 될 거를 그걸 아낀다고 저희 투표용지를 안 찍었어요? 그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 두 번째, 그럼 이거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결정 계산안이 누가 했냐는 거죠. 저는 이거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번호표를 나눠주면서 했는데 문제는 잠실에 있는 분들을 14분이 받았는데 그 집에 가셔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아파트 방송으로 그 번호표 받으신 분들 투표하러 오세요. 왜냐? 선거법에는 이미 6시 선거가 끝났습니다. 출구조사 다 나왔어요. 근데 선거지 이외에 이탈했던 사람들의 번호표를 나눠줬다? 이게 지난번에 선거지 갑자기 밀리면서 뭐 밥 먹고 오시라고 표 나눠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자란 투표용지를 또 어디서 인쇄를 해야만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걸 오토바이 택배로 가져왔대요. 비닐봉다리에 넣어서 가져왔대요. 이게 무슨 뭐 배달의 민족입니까? 투표용지가? 갑자기 오토바이로 그냥 배달하고 와요? 저는 처음 봅니다, 이거. 지금 뭐 배민에 막 쿠팡에 연락하면 투표용지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쿠팡에서 막 저 투표용지 보내와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인데요? 아무리 배민과 쿠팡이 잘 발달된 나라지만 투표용지까지 배달해 줍니까? 정말 원칙적으로 하자면 경찰차라든지 선관위 직원이 탑승을 해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비닐봉지 달랑달랑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투표용지가 도대체 어디서 찍혔는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제 10시 넘어까지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2021년도에 베를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이 선거를 하다가 2021년도에 당시에도 연합 합동 선거를 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돼서 당시에 법원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이거 선거 다시 해라. 재선거를 치렀던 게 베를린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베를린에서 그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일어났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선관위가 이게 정말 기가 빠졌으면 이 선관위가 왜 생겼나 하면요. 4.19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1960년도에. 4.19 부정선거가 생기면서 그점만 하더라도 선거관리를 중앙정부의 그 내무부에서 그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4.19가 터지니까 그때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선거관리만큼은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선관위를 갖다가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니까 간섭하지 마. 우리 감사원 감사도 안 받아. 그래 놔놓고 선관위가 사실 할 일이 없어요. 별로. 선거 때 이후에는. 요즘 초등학생 선거까지 다 선관위가 가서 대행해 줍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리고 뭐 근무지도 편하고 일도 좋으니까 그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 아들 취업시키고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번에 사실 계엄의 하나의 원인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거 해야 되는데 요번에 선관위 상임위원, 선관위 위원장은요. 노태학 위원장은 비상임입니다. 대법관을 비상임위원 하는데 이번에 위철한 선관위 상임위원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예요. 자기 연수원 동기를 갖다가 또 상임위원 시켜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지금 선관위가 제대로 반성도 안 하고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니 이걸 또 뭐 그렇게 욕을 먹어놔 놓고 무슨 돈을 아낀다고 지금 투표용지를 덜 인쇄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칫요 오세훈 시장이 이거 지금 선거에 떨어졌으면 아슬아슬한 차로 이거 아마 간단치 않은 사태로 벌어졌을 겁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저는 여당도 이거 이재명 대통령 이거 지금 묵과하면 안 된다고 봐요. 법적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진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관위 이런 식으로 놔두면 또 어떤 짓을 벌일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말 이 문제는 어쨌건 이번에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누가 어떻게 배달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하여튼 특검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밝혀야. 그 좋아하잖아요, 민주당 특검. 뭐 이런 거 특검 안 합니까? 뭘 특검합니까? 국정조사 좋아하잖아요, 민주당. 이런 거 국정조사 안 하고 뭐가 국정조사해요? 맨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것만 국정조사해요? 뭐 혐의도 없는 박상영 검사 불러다가 맨날 족치면서 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뻥끗도 못합니까? 당연히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한다든지 자기들 잘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예요. 이런 거 하라고 특검이 있고 국정조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뭐 국회의원 이제 당선증 받으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바로 국회의원 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이제 임자 만났어요.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당은요, 이제 분열의 직면에 있습니다. 조국이 떨어졌죠. 뭐 하면서 여당은 여러 가지 분열적 요인들이 많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제 통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독주를 막아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힘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거 뭐 어지러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좀 이제 방송 듣고 좀 주무셔야 될 텐데 또 이게 이제 한번 뭐 경기에서 막 이기고 나면 어떻게 돼가지 막 뭘 하지 이런 거 보시느라고 또 계속 아마 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또 유튜브 보시고 TV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좀 즐길 때는 즐기고 기쁠 때는 기쁜 마음을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